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SQL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DBMS하고 대화를 하기 위한 언어가 바로 SQL이다 이렇게 배웠고, SQL을 가지고 우리가 설계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어떤 가져오는 이러한 이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QL이라는 언어 자체가 6개의 절을 가지고 있고, 그죠? 6개의 절에 대해서 각각의 절에 기능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는 이제 그룹 연산자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이 서브 쿼리입니다. 서브 쿼리.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영상에서 셀렉트 문에 대해서 쭉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브 쿼리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는데요. 근데 한번 우리가 이제 좀 다시 한번 반복을 좀 하자면은 볼까요? 셀렉트 문이 가장 많이 쓰인다고 그랬어요. 그죠? 사실 여러분들 뭐 쇼핑몰이라든가 어떤 커뮤니티에서 글을 클릭했을 때는 모두 다 이제 셀렉트 쿼리가 실행되는 거거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단순 클릭이지만 실제로 DBMS 입장에서는 우리가 클릭을 할 때마다 셀렉트 문이 와서 검색한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던져주고, 웹브라우저에서는 그것을 예쁘게 포장해서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셀렉트 문은 크게 6개의 절로 구성된다. 그죠? select from where, 그 다음에 group by, 그 다음에 having, 그 다음에 group by, order by죠. order by.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컬럼 1, 뭐 컬럼 2 이렇게 컬럼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컬럼 제한이다, 열 제한이다, 열을 제한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죠?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테이블 1, 뭐 테이블 2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음, 스키마, 테이블을 제한한다. 그죠?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정의가 뭐죠? 셋오브, 그죠?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의 집합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인데, 그 데이터베이스 중에 이제 우리가 가져올, 그죠? 테이블만, 데이터 대상이 되는 테이블만 여기다가 나열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C1에 대한 조건, 뭐 그죠? C2 조건, 이렇게 조건을 줘가지고 웨어절에서는 행을 제한합니다. 그죠? 내가 보고 싶은 행만 어, 행을 제한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그룹 바이는 뭐죠? 컬럼명을 줘서 그룹핑 대상이 되는 컬럼을 이제 해줍니다. 그룹 기준 열을 정해주는 거죠. 그룹을 지어줄 열을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에 우리가 집계 함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집계 함수. 그죠? 여기에 뭐 합이라든가 개수, 그죠? 카운트라든가 뭐 평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집계 함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 들어갑니다. 근데 해빙에서는 자, 그룹을 줬을 때는, 그룹 바이 했을 때는 이 그룹이 되는 기준열을 기준으로 이런 집계 함수가 이제 오는데, 이게 함수에 대한 뭐 이렇게 F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집계 함수에
결과에 대한 조건을 준다. 해빙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컬럼을 기준으로 정렬, 기준, 열이 됩니다. 정렬을 하는 기준, 정렬 기준 열을 우리가 맞춰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오름 차순이 있고, 그죠? 정렬을 할 때는 오름 차순이 있고 내림 차순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디폴트고, 그죠? 디폴트인데 이거는 ASC입니다. Ascending. 얘는 뭐죠? Descending. DSC. 이렇게 되죠. 그죠? 음. 요게 이제 셀렉트문인데, 자, 이 셀렉트문이 이게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만. 음? 그래서 select from 다음에 이게 보면은 이 메인 쿼리가 되고 메인 쿼리. 이 메인 쿼리 안에 이 메인 쿼리 안에 이 메인 쿼리 안에 쿼리 안에 이제 서브 쿼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지금 요거를 우리가 이제 만약에 된다면 요 안에도 여기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셀렉트 이게 이제 셀렉트라고 합시다. 요걸 그냥 전체를 그냥 셀렉트라고 합시다. 이 셀렉터부터 오토바이까지가 이제 셀렉트라고 대문자로 펼게요. 그러면 이거를 select from where 그죠? group by 밑에는 지우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having 그다음에 뭐 오토바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이 from절 다음에 select 문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대문자 셀렉트. 여기도 이 6가지 절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또 where 절에도 셀렉트 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셀렉트. 셀렉트 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룹 바이는 아니고 해빙절에도 셀렉트 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메인 쿼리가 되고 여기가 서브 쿼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 세 개가 이제 메인 쿼리 안에 들어가 있다 해서 메인 쿼리고 얘가 이제 서브 쿼리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이게 메인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서브 쿼리라고 하고 중첩 쿼리 이 전체를 가지고 중첩되어 있다 해서 중첩 쿼리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스트 서브 쿼리 또는 네스티드 쿼리. 네스티드 이렇게 이런 용어를 써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데이터를 가공해서 만들어 와서 뭐 여기도 사실은 이 오라클이라는 DBMS에서는 여기 안에 셀렉트 절 안에서도 셀렉트를 또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스칼라 서브 쿼리라고 하는데 예, 요거는 인라인 뷰 뭐 용어가 있어요. 하여간 이렇게 인라인 뷰라는 용어를 쓰고 얘는 뭐 스칼라 서브 쿼리다. 뭐 이렇게도 이 쿼리 셀렉트 절에 있는 쿼리를 이렇게라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셀렉 프롬절 다음에는 테이블이 오는 대신에 이렇게 인라인 뷰를 만들어 가지고 마치 테이블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또 여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집합 연산이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요거를 빨리 이 구조를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죠? 오늘은 이제 서브 쿼리에 대해서만 이제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브 쿼리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요거 하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하고요. 아무튼
지금 사실 이제 셀렉트 문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는.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다룰 건데, 셀렉트 문이 대부분 뭐 90% 이상의 쿼리 중에 90% 이상이죠. 예, 그 해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글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 우리가 이제 어, 뭐 인서트, 그러니까 글을 입력할 때는 인서트문을 당연히 이제 사용해야 되겠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LMS 상에 글을 입력하잖아요. 과제를 제출하거나 글을 입력하면은 이제 인서트가 되겠고, 그다음에 어 올라간 작성한 글을 수정하는 쿼리는 이제 업데이트 문이 되겠고, 내가 작성한 글을 삭제하는 쿼리는 바로 딜리트 쿼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음. 그래서 그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쿼리만 따로 이제 좀 배우면 개발자로서 사용하는 쿼리는 웬만큼 다 배우게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뷰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뷰를 만들어주는 방법.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쿼리의 성능에 있어서 꼭 사용해야 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인덱스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13주 차인데 15주 차까지 좀 하면 좀 인덱스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다뤄보고요. 나머지는 제가 뭐 다 이번 학기에 다 다루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도움이 되는 사이트라든가 자료를 같이 공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목표는 뭔가 하면 서브 쿼리가 해결할 수 있는 유형이 뭐냐, 그다음에 서브 쿼리는 뭔지, 그다음에 서브 쿼리의 유형, 그다음에 단일행 서브 쿼리와 다중행 서브 쿼리가 있다. 이렇게 단일행, 다중행 이런 말이 있어요. 서브 쿼리는 이제 뭔지 알겠죠, 그죠? 메인 쿼리 안에 쿼리가 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아벨보다 급여가 많은 사원은 누구인가?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아벨의 급여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아벨의 급여를 알아야 되고, 이 급여보다 많은 사원의 이름을 검색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서브 쿼리는 1번이고, 그 다음에 요게 2번이죠. 그죠? 그러면 서브 쿼리를 먼저 만들어 주는 거죠. 아벨의 급여는 얼마인가? 그 다음 메인 쿼리에서는 뭐야? 어느 사원이 아벨의 급여보다 많은가? 요걸 이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문제의 경우에 서브 쿼리를 이용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브 쿼리는 그죠? 일단은 웨어절에 이렇게 셀렉트 문을 이렇게 넣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서브 쿼리는 기본질이 실행 전에 한 번 실행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서브 쿼리의 결과는 메인 쿼리에서 사용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다음에 SQL 절에서 서브 쿼리를 포함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where 절 밑에 있고 having 절, 그다음에 from 절 밑에 우리가 서브 쿼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해되죠, 그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쿼리 자체가 복잡하게 보이는데 일단 셀렉트 문에 대한 기본만 이해하시면은 나머지는 응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select from where 들어갔죠, 그죠? 근데 이제 요 보니까 last name이 아벨인 직원의 급여만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메인 쿼리에서 조건 값으로 이 샐러리를 조건의 값으로 활용해서 이것보다 높은 직원의 이름을 출력해주는 그런 쿼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브 쿼리는 일단은 서브 쿼리의 경우는 괄호로 묶어줍니다. 예, 무조건. 그죠? 그 다음에 비교 조건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서브 쿼리를 넣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서브 쿼리의 오더바이저는 탑엔 분석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가 없다. 이건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단일행 서브 쿼리와 그죠? 다중행 서브 쿼리.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게 뭔가 하면 잠깐만요. 자, 쉽게 설명드리면 단일행 서브 쿼리는
요 서브 쿼리의 결과가 하나인 경우예요. 하나. 다중행 서브 쿼리는 뭔가 하면 이 서브 쿼리의 결과의 값이 n개인 경우예요. 됐죠? 이거의 경우는 값이 하나죠.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행 서브 쿼리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쿼리의 결과가 2개 이상이다. 그러면 다중행 서브 쿼리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 경우에 값이 하나인 경우에 사용하는 이 연산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값이 여러 개인 경우에 사용하는 연산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만 좀 파악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단일행 서브 쿼리의 경우는 이 서브 쿼리가 하나의 값만 나오는 경우고, 다중행 서브 쿼리는 2개 이상의 값이 나오는 경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자, 단일행 서브 쿼리에서 사용하는 연산자는 이런 논리 연산자가 사용된다 라는 겁니다. 좀 전에 자, 여기 보세요. 141번 사원의 업무와 동일한 일을 하는 직원의 이름과 업무를 출력을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141번 직원 이 서브 쿼리에서 나오는 결과값은 1개죠. 직원은 1명이니까 인플로이 아이디는 PK니까 그죠? 프라이머리 키는 1개 값만 허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원번호 141번의 직업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사원의 이름과 업무 아이디를 출력해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자 서브 쿼리의 결과가 하나이기 때문에 단일행 비교 연산자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똑같은 거죠. 지금 여기도 보니까 결과가 하나고, 그죠? 요거도 결과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브 쿼리의 웨어절에 이 지금 들어가는 이 서브 쿼리의 개수가 1개만 아니고 2개 이상도 이 서브 쿼리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일 행이기 때문에 단일행 서브 쿼리를 지원하는 연산자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서브 쿼리에 지금 그룹 함수를 지금 사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경우는 뭔가 하면 전체 직원에서 최저 연봉을 받는 최저 연봉이죠. 최저 연봉보다 많이 받는 직원의 이름과 직무와 그다음에 연봉을 출력을 해라. 이런 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 쿼리에서도 충분히 그룹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인플로이를 전체가 하나의 그룹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그룹을 특정 컬럼을 기준으로 그룹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빙절. 자, 해빙절입니다. 자, 해빙절에서 우리가 서브 쿼리를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좀 전에는 웨어절에서 우리가 사용했는데 이거의 경우는 해빙절에서 지금 셀렉트 문을 이렇게 넣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됐죠? 자, 이 쿼리는 뭐가 되는가 하면 자, 해빙은 뭐라고 했어요? 이 그룹 연산자에 대한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빙하고 그룹 연산자보다 뭐 크거나 작거나 또는 뭐 이런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는데 이번 쿼리의 경우는 뭔가 하면 부서 번호 50번 부서에서 직원의 최저 연봉을 받는 50번 부서에서의 최저 연봉보다 높은 그죠? 높은 부서와 그 다음에 그의 최저 연봉이 뭔지를 출력하는 쿼리가 되겠습니다. 자, 됐죠? 해빙절에도 마찬가지로 서브 쿼리를 넣어가지고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요 좀 전에 단일행과 다중행 서브 쿼리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자, 이것이 뭔가 하면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뭔가 잘못됐대요. 잘못됐다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자, 여기서 보시면 부서 아이디를 기준으로 부서별로 최저 연봉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부서가 1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잖아요.
근데 이 결과의 값이 이제 n개라는 거죠. 맞나요? 여러 개라는 거죠. 근데 여러 개를 하나의 연산자, 이 이퀄 연산자로 비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퀄이다. 그래서 서브 쿼리의 결과가 두 개 이상인 경우는 이 다른 여기 이 퀄이 아니라 다른 연산자를 이 여러 다중행 서브 쿼리를 지원하는 연산자를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널 값을 반환한다. 뭐 널 값에 대해서도 반환하면 이거는 널 값을 출력한다. 이 예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다중행 서브 쿼리의 경우는 in과 any와 all을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in이라는 것은 여기 서브 쿼리에 있는 결과와 동일한 서브 쿼리와 동일한 서브 쿼리의 결과와 동일한 값을 가져오는 거고요. n이라는 것은 그죠? 각각 비교하는 겁니다. 각각 그죠? 그다음에 all이라는 것은 모든 값과 비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잘 보시면 지금 요 연산 이게 뭔가 하면은 그룹 부서별로 가장 최저 연봉 그죠? 를 가져오는 이제 쿼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n개의 값이 나오죠. 그래서 부서별로 최저 연봉을 받는 직원의 이름과 연봉과 부서 번호를 그죠? 검색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부서별로 최저 연봉을 받는 부서에서 최소 급여를 받는 사원을 검색해라.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용할 때는 이제 in을 사용해 가지고 해야 된다. 다중행 서브 쿼리의 경우는 in을 사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고요. 또 다중행 서브 쿼리에서 any 이렇게 돼 버리면은 이게 뭔가 하면은 any보다 작다라는 것은 최대값보다 작다 이런 말입니다. 네? 최대값.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any 크거나 n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기에 나오는 서브 쿼리에 나오는 값 중에 최대값보다 작은 거, 최대값보다 작은 직원의 아이디와 last name, job ID, 셀러리를 구해달라는 거고 이 연산자 크거나 n이가 되면은 최소값보다 큰 여기 값 중에서 n개 값 중에서 최소값보다 큰 이렇게 의미가 되고요.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in과 동일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any와 in, 그 다음에 all이 있어요. all도 한번 보겠습니다. all의 경우는 크거나 all 이래 보면은 최대값보다 큰 조건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최대값 여기에 나오는 결과값 중에서 최대값보다 큰 사원 요거는 뭔가 하면 작거나 all 이래 버리면 최소값보다 작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any와 all을 이용해 가지고 in, any, all을 이용해 가지고 다중값 서브 쿼리에 대한 처리를 해준다. 값을 비교해 준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서브 쿼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서브 쿼리는 자주 사용하는 쿼리이기 때문에 서브 쿼리에 대해서도 일단 좀 확인을 해주기 바라고요. 좀 이따가 실습을 통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자,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